지금 당신은 전세 세입자처럼 누군가를 조용히 부자로 만들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데도 자산은 제자리인데 남의 자산만 커지는 구조 속에 계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뒤집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과 시간과 감정을 내 편으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주식시장에 그대로 옮겨놓으면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가 왜 강력한지, 동시에 왜 위험한지까지 한 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왜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신용, 소득, 부채 비율, 담보, 직장 다 검증당합니다. 그런데 전세는 그 모든 검증을 건너뛰고 누군가가 몇 억을 이자도 거의 없이 일정 기간 빌려줍니다. 원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믿으면서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빌려준 쪽이 맞습니다. 빌린 쪽은 시간이 내 편이 되고 빌려준 쪽은 시간이 적이 됩니다. 이게 전세의 진짜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월세가 아깝다고 말합니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버리는 건 월세가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전세로 묶어버린 목돈이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순간 그 돈은 누군가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찬 사람은 더 안전해졌다고 착각합니다. 원금 보전이라는 단어에 취해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합니다. 바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 장면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고 믿고 현금을 쌓아두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의 가격은 조용히 빠져나가는 구매력입니다. 전세가 원금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예금도 원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자산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가는 쪽이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쪽입니다. 집을 가진 쪽이 전세를 활용하듯이 주식에서는 지수와 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를 가진 쪽이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률을 더 키우는 상품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시장의 상승이라는 흐름이 내 편일 때 내 시간의 속도를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전세로 누군가의 목돈을 무이자로 쓰는 집주인처럼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 내 자본의 효율을 더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람들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전세에서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듯이 QLD, TQQQ에서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도 똑같습니다. 원금에 집착합니다. 안전하다는 착각을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상승할 때 따라붙고 하락할 때 도망칩니다. 이건 전세를 선택하는 심리와도 닮았습니다. 월세가 쪽팔리다. 남들이 뭐라 할까? 떨어질까 무섭다. 이런 감정이 돈의 결정을 대신합니다.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레버리지는 칼이 아니라 내 손을 베는 톱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뭘 하느냐? 전세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세입자를 무시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해서 버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택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패턴 위에 시스템을 올립니다. 주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그 반복 위에 규칙을 올립니다. 규칙이 없는 레버리지는 도박입니다. 규칙이 있는 레버리지는 시스템입니다. 당장 현실적인 예시로 보겠습니다. 똑같이 1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 5% 수익이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이면 1년에 5만 원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그래서 난 돈이 없으니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평생 전세 세입자 마인드로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만 움직이고 내 돈이 작으니 결과도 작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더 크게 쓰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라고 결론 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씁니다. 단 아무 레버리지나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구조로만 씁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TQQQ는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묻습니다. 3배면 미친 거 아니냐?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합니다. 이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구조를 모르고 감정만 말합니다. 칼이 위험하니 주방에서 칼을 없애자, 이 말과 비슷합니다. 칼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칼을 쓰는 사람은 칼의 위험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통제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쓰는 타이밍을 정하고 보관을 정하고 내 동작을 규칙화합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대하는 태도는 딱 두 종류입니다. 첫째, 수익만 보고 달려드는 태도. 둘째, 변동성을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는 태도. 첫째는 결국 시장이 한 번만 크게 흔들려도 멘탈이 찢어집니다. 둘째는 흔들림을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전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은 세입자가 내주는 전세금으로 내 자본을 얇게 펴섰습니다. 내 돈 1억으로 5억짜리 자산을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오르면 그 상승분은 대부분 자산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세입자는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말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그 돈이 만들 수 있었던 성장, 그 성장을 포기한 값은 누구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QLD, TQQQ도 똑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익률만 봅니다. 옳은 이야기만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겁을 먹고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레버리지가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없이 들어간 본인이 문제입니다. 전세가 나쁘다기보다 전세라는 선택이 내 돈의 역할을 멈추게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현실적으로 QLD, TQQQ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딱 세 가지를 먼저 합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레버리지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라는 합의입니다. 이 말은 겁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중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QLD, TQQQ는 상승장에서 강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커집니다. 그러니 내 계좌 전체를 이 한 방에 태우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비중이면 그건 투자 비중이 아니라 스트레스 제주 비중입니다. 둘째, 매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합의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뉴스에 사고 나쁜 뉴스에 팝니다. 그런데 돈은 반대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사는 방식, 또는 특정 구간에서만 분할 매수하는 방식, 또는 상승이 과열된 구간에서는 매수를 줄이고 현금을 쌓는 방식,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없으면 결국 전세 세입자처럼 매달 돈을 내고도 자산을 못 사는 루프에 갇힙니다. 다만 그 루프는 여기서는 추격 매수와 손절의 루프입니다. 셋째, 매도 기준을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합의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익이 커졌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확신은 방심으로 바뀌고 방심은 과몰입으로 바뀌고 과몰입은 결국 한 번의 큰 조정의 계절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정리하는 규칙, 또는 일정 구간에서는 원금을 회수하는 규칙, 또는 비중이 커지면 리밸런싱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전세 재계약 때 전세금 올려주듯이 시장이 과열될 때 내 위험을 더 올리는 꼴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래도 전세는 실거주인데 주식은 허상 아니냐?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냐? 레버리지는 결국 제로 가는 거 아니냐? 맞는 말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은 망할 수 있고 특정 테마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가 개인 단일 종목보다 그나마 구조적으로 낫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묶음이고 지수는 구성 종목이 바뀌면서 살아남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장기 횡보 구간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변동성 때문에 생각보다 체감 수익이 줄어드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러니 더더욱 비중과 규칙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규칙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세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전세의 도덕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조를 이해하고 법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약을 꼼꼼히 보고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곳에만 들어갑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QLD, TQQQ를 무조건 찬양하거나 무조건 악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둘 중 하나만 합니다. 찬양하다가 한번 크게 맞고 악마화하며 평생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초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은 세 층으로 만들기입니다. 바닥은 현금입니다. 이건 전세에서 보증금처럼 고정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 내 판단을 지켜주는 방탄복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공포가 오고 공포는 손절을 부르고 손절은 다시 추격을 부릅니다. 그 루프를 끊는 게 현금입니다. 중간은 지수 기반의 안정층입니다. 레버리지가 아닌 기본 지수 또는 대당 성격의 자산으로 내 계좌의 멘탈을 받쳐줍니다. 2층이 있으면 위에 레버리지층을 운영할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맨 위가 QLD, TQQQ 같은 가속층입니다. 여기는 내 돈을 빨리 키우는 층이지만 동시에 내 돈을 빨리 줄일 수도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 층은 규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층이어야 합니다. 전세에서 레버리지를 쓰되 계약서 한 줄을 더 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월세처럼 매달 조금씩 사면 되냐? 아니면 전세처럼 한 번에 크게 들어가야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는 월세처럼 사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건 정보가 아니라 운에 기대는 행동이 됩니다. 반면에 매달 일정 금액 또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해진 규칙대로 분할로 들어가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시스템이 쌓입니다. 이게 결국 복리로 이어집니다. 복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진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에서 진짜 손해보는 사람은 원금이 줄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원금은 지켰는데 2년이 지나도 내 자산이 아무것도 늘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QLD, TQQQ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번 크게 벌고 한 번 크게 잃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들어갔다가 계속 나오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시장이 내 편일 때는 잠깐 같이 타고 시장이 싫어지면 도망가니 결국 시장의 큰 상승 구간을 내 손으로 놓칩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전세 세입자처럼 내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마음의 안정만 살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처럼 내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주식에서는 그 구조를 만들 때 QLD, TQQQ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엔진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엔진은 결국 벽을 뚫고 망가집니다. 원하시면 지금 본인 상황에 맞춰서 월 투자금 기준으로 QLD와 TQQQ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잠을 자면서도 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분할 매수, 어떤 조건에서 비중 조절을 할지 딱 한 장짜리 규칙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하면 적어도 호구가 되는 선택은 줄어듭니다.